자, 지금부터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관심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곳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여기 보고 계시죠? 인천 계양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40총선 격정지 여론조사 MBN과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 48%, 원희룡 후보 43%고요. 고혜경 후보, 진보당이죠. 1%입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 원희룡 후보는 5%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기 화성을 여기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고 있죠. 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용훈 후보가 5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20%로 오차 범위 바뀌죠. 차이가 좀 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는 19%로 이준석 후보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기 화성우리고. 다음 지역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관심 지역입니다. 경남 양산을 여야 중진들의 격돌이 되죠. 여기 보면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 46%,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7%. 거의 1%포인트 차잖아요. 오차 범위 아닙니다. 지금요. 여기 격전지로 보이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북부 갑입니다. 여기는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 54%,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40%로 오차 범위 밖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도 보겠습니다. 두 군데 더 남아있는데요. 경기 수원병, 민주당의 김용진 후보 45%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민규 후보 37%.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왔고요. 다음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자,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 37, 국민의힘 정지석 후보 49입니다. 여기도 오차 범위 밖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본데요. 우선 박원석 의원께 우선 계양, 을과 화성을 요거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거 좀 분석하면 어떠실까요? 화면을 먼저 계양을부터 좀 보면서 분석 좀 해주시죠. 그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편차를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이게 오차 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부담은 이재명 후보가 큽니다. 그 원희룡 후보는 온전히 자기 선거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다 보니까 전국 지원 유세를 안 할 수가 지금 전국 조사에도 재판 일정도 있고 뭐 그래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선거의 부담이 뭐 이중삼중으로 가중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일종의 핸디캡을 뚫고서 지금의 우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기를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하는데 여기 지역구 아까 나온 결과 좀 다시 한번 불러오죠. 여기 보시면 20% 그리고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19%, 그다음 민주당의 공용훈 후보 51%. 여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저 선거구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전국적으로 가장 그 평균 연령이 젊은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또 전국적으로 손에 꼽힐 만한 이제 민주당의 표밭, 텃밭인 지역구. 강세 지역이다. 그러니까 저 지역구가 생긴 이래로 국민의힘이 한 번도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는 지역구.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저 지역구에서 선전하려면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이준석 그 대표를 따라다니는 얘기가 지나친 갈라치기를 한다. 젠더를 갈라치고 세대를 갈라치고 그렇다 보니까는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2030 여성에서 열세를 만회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건 이제 본인이 내재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약간은 좀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요거요 지금 제가 윤기찬 변호사하고 소영주 부대변인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30여 초씩만 드릴 텐데 남은 총선까지 이제 뭐 20일도 안 남았어요. 자, 그 사이에 어떤 게 변수가 될 것 같다. 요거 하나씩만 좀 딱 짚어주시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 저는 일단 공중전은 이제 후보 선거운동 시작 기간이 28일부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더 많은 민주당이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심판도 그리고 현역 의원이 지금 다수 있는 상태인 민주당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 말씀 같네요. 그다음에 최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 뭐 19일이면은 판이 한 두세 번은 출렁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숨길 수 있느냐가 국민의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권 심판의 어떤 이 민심들이 윗자락이 아주 두텁게 있기 때문에 그 정권 심판의 대상 윤석열 대통령을 숨겨라. 이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요 내용이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아까 6개 중에서요. 2개 정도 분석했는데 양산을과 부산 북구 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양산을 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송영훈 위원. 여기는 1%포인트 차이 정도 나왔어요. 이건 대단한 접전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지금 사실 민주당이 좀 아니 국민의힘이 도전하는 곳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지금 지역구를 옮겨서 도전하는 곳 아닙니까? 현역 의원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거의 대등하게 나오면은 저는 최종 투표 결과 열어보면은 김태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부산 북구갑 같은 부산 경우는 쪽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선거구가 분구가 됐지 않습니까? 원래 부산 북강서갑이었는데 그 서병수 후보가 분구된 곳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곳을 택해서 가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구를 옮겨서 갔으니까 예. 남은 기간 동안에 추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